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머네요, 오늘은. 반갑습니다. 예. 예,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자, 시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가 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 있다고 뭐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전체 시장의 시장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뭐 실적되거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빠지는 거고, 또 뭐 너무 급등했다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는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자, 요게 좀 반등 나오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또 달라질 겁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 위주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10번에서 10번 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분명히 확률 게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르면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수익이 되는 거지, 뭐 계속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그런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일단은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옥석이 가려지니까요. 그리고 뭐 실적되는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마이너스권이 나와서 뭐 오늘 저녁에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이 빠지면 뭐 같이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격도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빠지면 61 이격도가 90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시스템 위기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90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를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안 되는 종목들, 요즘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터지죠. 뭐 오늘도 저녁에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서 그 대표가 뭐 34,000번 주문 넣어서 주가 조작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영풍재지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다 보면 계좌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좀 마음을 이렇게 급하게 먹고 좀 다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좀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올 때 거의 다가와 가니까요. 그 올라오는 거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잘 대응하신다라면 시장의 승자로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2,357포인트죠. 그러니까 2,400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이 800포인트가 무너져서 지금 763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구간은 거기가 매도의 그런 클라이막스가 거기가 도달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그런 구간 아니에요. 그 다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저는 걱정이 되냐면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중국 상해 지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중국 상해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그 다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가 2,863포인트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장중에 2,863포인트가 이게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2,939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다우지수,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도 뭐 전 저점 부근에 와 있고, 그다음 나스닥도 뭐 거기가 전 저점을 좀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의 매도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단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나올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주도주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주도주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반도체를 한 30% 정도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요, 제가 봤을 때 2,500포인트까지는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자리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코스피 2,500포인트까지는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고, 종목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정권통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게 여러분 보유한 종목 또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권통 유튜브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전화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우리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하나 봐드릴까요? 코스모 화학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코스모 화학을 보네요. 한번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코스모 화학을 44,430원에 지금 2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2차 전지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정상화에, 그 다음 저는 정상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2차 전지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였어요. 그러니까 비정상화에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보통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하락폭에 한 33%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코스모화학 보세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4,000원대니까 지금 주가가 34,000원이잖아요. 요거는 기다려 주시면 돼요. 앞전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게가 43,000원이잖아요. 이건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코스모화학은 제가 봤을 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이 종목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최소한 이 종목은요, 한 1개월 정도 저는 기다려 준다면 이 종목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때 반드시 매도하세요. 매수가 오면 그때 매도하고 이 종목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든 아니면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로닉스 올려주셨습니다. 자, 뭐 매수가는 5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그 비중은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매수하셨고요. 오늘 윗꼬리가 긴데 단기 매도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4만 원 지금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는데 요거를 단기간에 지금 손절매를 치고 다시 사야 되느냐 뭐 그거를 좀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청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이거를 쫓아가면서 매도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전략 자체가 매도를 세울 그럴 만한 게 아니죠. 이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LNF가 뭐 유럽 쪽에 뭐 전기차 업체에다가 그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LNF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세로닉스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벌써 손절칠 가격대는 넘어버린 겁니다. 손절을 아무리 뭐 한 10% 정도 이 정도에서 손절은 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이렇게 빠졌을 때는 그거는 손절치기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뭐 거의 30%도 넘게 하락한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 전략을 알려달라는 게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뭐 오늘 고가를 찍은 게 3750원 고가를 찍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이렇게 강하게 이런 슈팅이 나왔다가 오전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죠.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부분을 누가 매도를 했느냐?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 가격도 좀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본업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전부 다 그 LNF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반등 시 매도입니다. 단기 매도가 아니라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뭐 이걸 또 뭐 정리를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한 29,000원 근처 정도, 28,000원 이상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8,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26,8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 반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하고 하나 제가 종목 볼게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에코프로 BM 한번 보세요. 주가는 에코프로 BM 같은 주가는 보세요. 58만 4천 원. 58만 원대 주가가 23만 원 딱 반토막 나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볼까요? 이게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주가도 보세요. 고점 대비. 요 고점이 대략 150만 원대 주가가 지금 73만 원이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주가가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있는 주성 엔진 주가요. 전혀 안 빠졌잖아요. 보세요. 오늘 좀 빠진 거, 오늘 빠진 거예요. 그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 보세요. 제가 이걸 전체적인 제가 시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한미 반도체. 주가 전혀 안 빠졌죠. 한미 반도체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을 거예요. HP, SP 한번 볼까요? HP, SP 한번 주가 보세요. 이게 HP, SP예요. 주가 하나도 안 빠졌죠. 주성 그 다음은 유진테크 볼까요? 유진테크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유진테크에 제가 한번 차트 보여요. 이게 유진테크죠. 주가 전혀 안 빠졌죠. 그 다음은 최근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거 HPN 관련주로서 최근에 또 주가가 나오고 있는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추세가 딱 보세요. 딱 살아나려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투자 원금의 30%나 40%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계좌가 살찌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여러분 계좌 절대 살찔 수 없습니다. 자, 이분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한 가격대가 26,800원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보면은 그동안의 유지가 보세요. 이걸요 오늘만 빼고 보세요. 자, 이게 오늘 자리만 빼버리고 한번 보세요. 이날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60일 이평선 딱 지지되는 모습. 오늘 보니까
오늘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오늘 보니까 약 한 5%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내일 정도에 요 주가가 되돌림이 나와야 됩니다. 내일은 60일 이평선 회복이 나와야 됩니다. 내일 이 종목 6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요. 26,900원. 오늘 26,000원 내일 주가가 있잖아요. 최소한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수 이틀 안에 60일 이평선 회복해야 됩니다. 26,900원 정도를 회복하면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이게가 1차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2차 상승을 시도했었잖아요. 세 번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26,900원 회복이 못하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내일 모레가 중요합니다. 26,900원 회복이 안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 이번에 매수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LG전자에 아, LG전자 보유하고 계시고요. 얼마의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12만 1,000원에 15%입니다. 아, 12만 1,000원에 15%요. 예, 조금 물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LG전자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되게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LG전자의 경우에는 이때 8월 초에 좀 바닥을 찍고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8월 달부터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여기 8월 초에 좀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조금 조정을 받아놓은 거, 그 부분 때문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LG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변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골치 아팠던 휴대폰 사업부 이거는 정리를 했잖아요.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그 대신 이 전장 사업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영업력을 많이 이렇게 좀 앞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전장 사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간의 주가도 더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영업이익 기준, 연결 기준으로 10% 이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뭐 중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 크게 보면 지금 2월 달에 있는 주가 수준이니까요. 요거는 제대로 향후에 나올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 못한 주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만약에 10%만 되셨으면 제가 10%더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15% 정도가 돼서 뭐 이게 최대한 비중을 더 넣으시더라도 20%를 넘기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10만 원 아래에서는 한 5% 정도는 추가로 좀 더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궁금하신 종목, 궁금하신 거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이제 매수 문의를 올려주신 분이네요. 오상기님, 삼성 SDI를 지금 매수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매수 문의를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는 현재 그 시가 총액이 32조입니다. 그 다음
LG 화학의 시가 종액이 33조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 종액이 38조입니다. 따라서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대형주 중에서 저는 매수 기회가 오는 종목 제가 세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는 딱 매수를 해서 60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이게 삼성 SDI가 지금 시가 종액이 32조잖아요. 올해 삼성 SDI의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냐면 한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러면 PR이 거의 한 20배 수준이에요. 그러나 삼성 SDI가 내년에는요, 올해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25% 이상 증가해요. 그 다음 2025년도에는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향후 삼성 SDI는 영업이익이 25%씩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증가가 나올 그러면요, 지금 자리가 삼성 SDI는 매수 기회예요. 제가 지금 자리가 이 주식을 사지 않고 여러분들요, 나중에 지금 자리에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주가 올라가도 주식 안 삽니다. 네, 여러분들 오렌 버핏의 이야기가 있죠. 내려갈 때 주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주식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는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 기회라고 봐요.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셨는데 잘 보세요. 지금 삼성 S 오늘 종가가 47만 4천 원이니까요. 이 종목은 비중을 20% 사시는데 주가가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전략. 아마 삼성 SDI 주가가 40만 원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40만이 무너지지. 지금 주가가 47만 4천 원이니까 조정 시마다 물량을 모으세요. 5%씩. 그러면 20%잖아요. 그 20%를 가지고 최소한 가격을 제가 60만 원이, 이게 60만 원, 이게 60만 원대니까,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60만 원이 어딨냐면요. 이게가 60만 원. 물론, 지금 자리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 완전 역배열이죠. 그죠? 맨 위에 120일 이평선, 그 아래 60일 이평선, 그 아래 20일 이평선. 그죠?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주식은 역배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모든 주식은 역배열에서 시작하는, 첫 시작이 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요, 저 매수 기회라고 봐요. 제가 가격은요, 45만 원대 내려오면 강력 매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조정시마다 물량을 모아가지고 단기적으로 60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전선 올려주셨습니다. 자, 11,8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5% 매수하셨고요. 잘했나요? 예, 바닥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바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마음하고 주가를 보는 거는 별개 문제죠. 마음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자, 근데 원래 갖고 있던 기업의 가치들,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는 좀 비쌉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 영업이익 기준 한 480억, 482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 한 400억 정도 1, 2분기에 영업이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월등히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가총액 자체가 1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저평가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주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쪽 전선 쪽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매수하신 거는 전체 시장도 많이 빠졌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좀 주식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금 이 대한전선은 꼭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전저점,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찍었었네요. 11,300원. 이 가격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제가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이 가격을 안 깨고 매수를 하셨으면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봉상에 전저점을 깨버린 상황에서 여기서도 13,100원을 찍었었죠. 이거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일봉상에서 11,300원이라는 가격을 저점을 며칠 전에 찍은 게 있으니까 이 가격을 깨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을 깨면 안 되고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다라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큰 뭐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62평선이 지금 12,6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위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이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12,000 한 500원 좀 밑에서 부딪힐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62평선이 닿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62평선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로봇 관련돼 있는 좀 한번 봐드릴까요? 예,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예, 쿠렉스 한번 봐드릴게요. 보통 이게 의료용 로봇인데 정형외과 쪽에 들어가는 수술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게 쿠렉스라는 기업이 수술 로봇도 하지만 또 임플란트에 판매도 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식품 원료도 뭐 무역업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은 수술용 로봇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준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요, 딱 2개 종목만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쿠렉스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게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주가가 지금 고점이요, 24만 원대 주가예요. 지금 주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입니까? 지금이 13만 3,100원이에요. 오늘 레인보우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 종액이 2조 5천억이고, 이거 레인보우는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나 주가가 120일 이평선 있잖아요. 요 정도 내려오면 이게서 매수하는, 제가 쿠렉스를 제가 봐드리면서 레인보우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요 1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한 12만 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 있잖아요. 지금 상장 이후에 첫날 보시면은 67,500원까지 상승했다. 지금 보세요. 36,000원 내려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도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기다리면은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31,000원 정도. 거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게 나와 있는 쿠렉스는요, 제가 판단의 주가는 물론 우리가 의료용 로봇도 성장순 있지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을 쳤어요. 이건요 단기 고점이 나서 이게 매물대기예요. 요 매물백이 상당히 높. 앞으로 이 종목 주가가 쿠렉스가 주가가 18,000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께서 지금 17,75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데 더 사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비중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만 하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좀 더 내려오면요, 지금 자리에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12,000원 정도까지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 정도에서는 한 5% 추가 매수해서 얼마에서 팔고 나오시면 되냐면 대략 얼마 정도에서 한 15,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12,000원 정도 오면 거기에서 5% 추가 매수해서 얼마에서 15,000원 팔고 나오는 전략. 12,000원 5% 추가 매수해서 15,000원에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두산 로보티스로 압축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비중은 9%를 매수를 하셨네요. 뭐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좀 거의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럴 때가 종목 상담하다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게 거의 뭐 신격화돼 있는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에서 정밀화학 쪽하고 그다음에 고체 전고체 쪽 요런 쪽 소재를 떼갖고 분할해서 만든 기업이죠. 근데 처음에 상장되고 너무 급등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뭐 분위기가 거의 뭐 2차 전지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뭐 다들 이렇게 몰려가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뭐 결과는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1년이나 남았습니다. 내년 11월 달이니까 거의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좀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서 설문조사인 거는 9% 이상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캠프에서 공공연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전기차 쪽, 뭐 이런 쪽들 바이든이 했던 거 뭐 다 뒤집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요. 우려감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강한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확 올라가면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을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워낙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데 뭐 지금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 이쪽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뭐 아까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들 업황 지금 바닥 찍고 턴을 하지 않습니까? 턴을 하는 모습이고 또 뭐 종목별로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2차 전지 쪽 이런 쪽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좀 반도체 섹터들 뭐 이런 쪽을 좀 계좌에 담아서 나중에 이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실 생각 하시고요. 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이 이수 스페셜보다는 반도체 섹터들 쪽에 관심을 가지십사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포스코 DX 56,000원에 20%가 있습니다. 56,000원에 20% 가지고 56,000원. 계시. 네네. 지금 그러면 한 10% 정도의 네. 네. 손실을 보고 계시네, 그죠?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포스코 DX를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사 직원 권유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증권사 직원이 우리 사장님 종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많은 기업인 거 먼저 알고요. 가장 네.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뭐 손익계산서나, 그다음은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나 뭐 현금 흐름표나 뭐 자본 변동표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나오고 제가 한번 그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다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그룹이 사실은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차 전지로 말미암아서 포스코 그룹이 대변신한 거죠.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푸체엠, 포스코 홀딩스.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비싸죠. 제가 포스코 홀딩스 빼고 나머지 다 비싼 주식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DX라는 기업 여러분들 예전에 포스코 ICT 아닙니까? IT와 OT를 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요 7조 6천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니까요. 주가가 비싸면요 결국은 주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소용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DX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상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이 643억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와요. 올해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오는 종목에 현재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이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이건 종목 교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종목 교체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주가 비싼 주식 결국은 하락할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요. 매수를 좀 잘못하셨기 때문에 56,000원에 매수하신 이건 반등이 나오면 내일이라도 있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두 개의 음봉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빠지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빠지면요. 이거는 얼마까지도 내려올 수 있냐면 이거는 4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56,600원이니까 42,000원까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42,000원까지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요. 약 한 20% 정도 빠질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이 종목은요. 그냥 반등을 주면 그냥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나아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차라리 이게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더 나은데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요 포스코 홀딩스를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이게요 포스코 홀딩스예요. 요거는 주가가 거의가 시가총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제가 30 얼마입니까? 38조잖아요. 워낙 주가가 싸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이게 거의가 지주회사 대기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포스코의 그룹들 있잖아요. 포스코 DX나 스틸리온, 엠텍, 인터내셔널, 푸치엠 다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니까요. 차라리 이 종목은 매도를 해서 포스코 홀딩스 교체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리겠고 이 종목은 내일 반등을 주면 포스코 DX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아모레지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3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냥 들고 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손절은 못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손절이 어려우시면 추가 매수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이 주가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매수하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손절을 못 하신다라면 비중을 지금 뭐 10%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데 더 실었다가는 나중에 이 종목이 안 올라오게 되면
영영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 섹터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죠. 뭐 중국 쪽이 좀 안 좋은데 이 중국 쪽에서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쪽에서 좀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이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에 편승해서 이 아모레지의 경우도 상당히 뭐 오늘 좀 오늘 같은 장에 2% 정도 올라줬으니까 뭐 선방한 거죠. 하지만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미국이 지금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아직까지 소비가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 중국 대신해서 미국 쪽에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도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좀 이 경제 지표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게 꺾여야 매파적인 얘기를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뭐 좀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를 손절을 못 치시면 보유를 하셔야죠. 자, 일단 뭐 요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어쩌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전고점이 매수가 근처 정도가 되니까요. 그까지는 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정석은 우리 시청자님이 2만 여기 4,150원 이 저가 찍은 자리,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쳐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못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그냥 보유는 하시되 뭐 좀 어떤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하고 좀 외국인들도 조금 매수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매도하고 나오셔갖고 손절을 못 하시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더 이상 빠질 게 제한적일 것 같은 종목들, 빠질 게 없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반등 나오면 저 본전 근처에서 정리하시고요. 다음번 매매에서는 고배당주, 안전한 주식, 요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그 증권자 하나 보네요. 하나투자증권 매수 가격이 2,826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추매도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 하나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하나자산운용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이 하나투자증권의 지분을 거의 46%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국민연금에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투자증권 2019년도인가요? 그때 제3자 유상증자를 했죠. 그때 아마 대규모 제3자 유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 자금 가지고 사실은 이 기업은 뭐 대형 증권사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투자증권, 우리가 증권사 중에서 사실은 하나투자증권이 지점이 좀 많습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점이 좀 있을 거예요. 제법 내가 알기로는 지점이 한 40개 정도의 아마 지점을 가졌을 거예요. 이 기업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 증권사 중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증권사를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826원이면요. 이거 지금 자리 매도할 필요 없죠. 오늘 키움증권이 오늘 영풍 제재 미수금 처리 때문에 오늘 키움증권 주가가 오늘 한번 급락이 나와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진단하면 한번 키움증권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키움증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키움증권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키움증권을 지금 자리에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매도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든 볼까요? 오늘 보니까 시간 외에 지금 키움증권이 한 거의가 약 보합으로 끝났네.
시간에 보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이건 반등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얼마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요. 한 9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거 있을 거예요. 요 정도는 9만 원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지금 잘 오늘 손절하신 분들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요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와요. 그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이게 지금 오늘 키움증권 주가가 빠지니까 키움증권에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다우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 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우 기술 주가 보세요. 오늘 9% 빠졌죠. 다우 기술의 주가가 왜 빠졌냐면 키움증권의 지분을 41%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 다음 지주회사 객인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 오늘 주가도 오늘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얼마 빠졌습니까? 11% 빠졌네요. 다우 데이터는. 그 다음은 오늘 제가 이제 봐드리는 하나투자증권은 아마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한 얼마 정도를 제가 예상하냐면 올해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의 영업이익 제가 키움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가 나와요. 키움증권은 1년에 올해 영업이 한 1조 가까이 나오면 한 9천억에서 9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나오고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투자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은 약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900에 1000억이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천억이잖아요. 그죠? 5천억이면 PR 보면은 PR 한 5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종목은요,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니에요. 2,826원에 샀으니까 이 종목은요, 한 5% 정도를 한번 추가 매수 해보세요. 빠지면요, 얼마 정도 했어? 오늘 보니까 오늘 5%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이거 빠지면 얼마 정도? 한 2,300원 정도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 매수한 가격대 2,800원까지 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2,300원 정도 오면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 매수 해가지고 얼마? 2,8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잖아요. 그럼 주가도 거의 저점이에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카본 올려주셨나요? 12,4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빠진 종목은 없지만요.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000원대로 빠졌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5,000원 가까이 4,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참 올해 좀 운도 좀 없었죠.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저 봄에 저 밀양 공장에서 뭐 불도 나고 막 그래갖고 이 생산 캐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타격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작년보다 늘긴 늘어요. 늘긴 늘지만 그렇게 좀 많이 뭐 50% 늘어나니까 많이 늘긴 느는 거죠. 작년보다 영업이익 기준 50% 정도 늘어나니까. 하지만 시장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보다 한 2배 이상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동안 뭐 수주했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LNG선, 이 배 조선 업종들이 LNG선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들이 하반기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곧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나올 게 뭐 카타르 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캐나다 쪽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좀 보유를 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보시게 되면 뭐 오늘
11,000원 근처 저점을 찍었네요. 이 가격은 이 전에 있었던 이 가격대, 자, 이쪽하고 좀 겹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비교적 상당히 단단한 그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보유를 하시다 보면 뭐 한 13,000원 근처 그 정도까지는 조금 좀 시장이 조금 돌아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실적은 많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올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올해 실적만 본다라면 싼 주가는 아니죠. 싼 주가는 아니지만 내년도 실적을 본다라면 벌써 이제 뭐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실적도 좀 쳐다봐야 되니까요. 내년 실적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1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15,000원대 정도까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네, 그 보유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애경 케미칼이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14,800원에 30%인데요. 예. 떨어져서 물 타도 되나 하고요. 아, 14,800원에 30%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그 매수하셨네, 그죠? 네. 보니까 10월 18일 날 이날 장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날, 네. 이날 매수하신 것 같다, 그죠? 네. 예. 우리가 애경케미칼 그러면 뭐 사업 분야가 뭐 크게 네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가수제 사업도 하고 합성 수지 사업, 뭐 생활 화학 사업도 하고 에너지 사업도 있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알짜배기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은 이 기업이 지금 경기가 올해 좀 침체가 되지 않았으면 올해 아마 이 기업의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기업이 2020년도에 9천억의 매출액, 2021년도에 1조 5천억의 매출액, 지난해 2조 1천억의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올해 아마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요,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 아마 상당히 매력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비중만 좀 적으면 비중을 한 10%나 뭐 15%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비중을 이미 3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고요.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세요. 제가 안 되는 주식을 제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주식을 보고,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겠구나. 이 종목은 기다리면은 답이 없겠구나를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제가 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상을 보고,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매수가 가까이 올 수 있다. 또는 손절해야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다리면요, 14,8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충분히 나와요. 이거는요, 매도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최소한 한 1개월 정도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한 11월 말까지 기다린다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는요, 이게서 우리가 종목 진단을 마치고, 여러분들 또 2부에도 우리가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텐데, 전화로 좀 종목 진단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종목 진단 올리실 분들은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 있게 우리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